좀 많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 펴놓긴 하는데 인쇄 프린트 하나 줬잖아. 저기 노트 쓸 거 줬잖아요. 노트 먼저 가시면 돼요. 노트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에다가 쓸 거예요. 노트에다가 예제로 안 풀고 그 프린트 노트 됐죠? 자 갑니다. 1번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 고차 방정식입니다. 인수분해 편입니다. 자, 고차 방정식에서의 인수분해 형태는 문제에서 보이는 보기대로 그냥 정리하는 꼴이에요. x제곱을 묶었더니 x 빼기 1 마이너스 4를 묶었더니 x 빼기 1까지 그대로 여기 앞에도 x 빼기를 묶었더니 x제곱 마이너스 4는 0까지. 그럼 마지막 줄에서 이 다음 줄이 합차가 정리가 되겠고 x 더하기 2 곱하기 x 빼기 2는 0이 되겠고 그럼 만족하는 x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2가 발생을 하겠죠. 자, 고차 방정식에서 인수분해 파트 꼴은 그냥 요 정도의 느낌으로 그냥 정리가 빡 하고 됩니다. 오늘 뭐 미리 예고했던 대로 인수분해 파트에서 외웠던 공식 부분을 적용을 하거든요. 세 가지 보기차식, 문자 혼합형, 그리고 고차식의 인수분해 세 개였지, 그지? 인수분해 파트에서 외웠던 게 세 가지였단 말이야. 이게 자리가 잡혀야지 오늘 나가는 3개에서 4개가 추가적으로 좀 편하게 들어가요. 근데 얘는 공식도 아니야. 그냥 한번 적을한데 좀 많길래 한번 적어놓은 것 뿐인 거지. 다시 설명은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넘어옵시다. 어? 아, 이거 할 거야. 유형 2번. 보기차식입니다. 자, 두 친구 세트로 가는데 오늘은 세 친구가 넘어갑니다. 열심히 쓰세요. 오늘 쓸 거 많습니다. 1바 2바 이걸로 하자. 아, 여기 하나 있나? 아이씨, 여기 99만 3박까지. 자, 꽤 재밌습니다. 자, 우선 보기차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중복을 허락한 2차식이라고 하는 형태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짝수차수가 중복된다. 그러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상수항이 걱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표현을 하면은 홀수차수가 없는 친구라고 해석하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풀이 방법은 간결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돼? x제곱을 a로 치환하도록 합시다. 자, 같은 맥락으로 여기도 x제곱을 그대로 a로 치환하도록 하고요. 얘는 좀 이따가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거기 밑에 있는 필기에다가 써. 좀 빨리 따라와야 돼. 자, 그래서 여기도 x제곱을 a로 치환을 했더니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자, 이제 뭐 해줘? 인수분해 빠바박 나가줘야죠. 그럼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고, a가 x제곱의 꼴이니까 정리가 여기까지 진행이 되겠죠. 됐죠? 다 들리죠? 했던 얘기들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x제곱 더하기 4 곱하기 합차 공식에 의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겠고, 자, 지금 708번 푸는 거 아니야. 이것만 풀 거야. 자, 간다. 만족하는 x값은 그래서 몇 개가 나옵니까? 어떻게? 뭐? 또
2i 불마 2i와 마이너스 2i가 발생을 하겠죠. 생각해봐. x제곱 더하기 4가 0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4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곱해서 음수가 되어야 하니까 여기까지 대비를 해놓고 들어가야 돼. 지금은 약간 이 방학 기간을 거쳐서 입학 전까지는 약간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은 복소수의 개념으로 넘어가야 돼. 물론 실제 사용하는 건 실수인 건 맞아. 근데 복소수를 안고 가야 돼. 봐봐. 문제는 어차피 실근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 근데 정리는 이런 식으로. 왜? 뭐 있어? 무슨 직업이 날 쳐다보고 있어. 어쨌건 됐죠?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요거는 괜찮았죠? 항상. 근데 인수분해 파트랑 요 파트랑 엄청 차이가 나는,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뭐야? 여기는 만족하는 x값을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인수분해 파트는 그냥 인수분해만 몽글몽글 만들면 끝났잖아, 사실. 그 차이라는 걸 느끼셔야 돼. 다시 가볼게요. x제곱을 a로 치환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판이 여기까지 보이니? 요거는 옮길게. 여기 안 넘어갈게요, 최대한.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찍을게. 자, 이 상태에서 갑시다.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4는 0이라고 나와져 있고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래서 뭐를 옮기자? 뭐를 옮기자? 야, 3a를 뒤로 옮기자. 그리고 이 앞에는 뭐로 만들어버리자? 여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버리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는 누가 있다? 불마 플러스 4a 또는 마이너스 4a 둘 중에 하나가 등장을 할 것이고, 근데 맘대로 빨간색 동그라미에 플러스 4a를 해주면 안 되니까 뒤쪽에 4a를 빼주는 경우도, 4a를 빼면 안 되니까 더해주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자, 쉽게 표현을 합시다. 우리는 이 앞에가 그리하여 a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뒤쪽에 있는 이 친구는 얘 아니면 이쪽의 라인 중에 합차를 만들기 위해 위쪽의 라인을 사용을 할 거라는 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x제곱으로 돌려놨더니 정리는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그럼 그대로 다시 올라왔더니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까지 진행이 되겠죠. 나는 얘는 좀 약간 미스로 허근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지금 방정식 부분을 좀 갈라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 뿐인 거고, 포인트는 여기야. 어차피 우선적으로 포인트는 여기까지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 인수분해에서 진행했던 파트입니다. 사실상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에서 얘네들을 못 외우고 넘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외울 게 더 산더미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거 말고도 할 게 많아요. 솔직히 다른 것들도 있고. 자, 일단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갑자기 나와줘요. x 4제곱은 4. 근데 어차피 방정식을 풀으라고 했으니까 x가 딱 눈에 띄게 일단 뭐가 될 것 같아? 아, 잠깐만. 내가 4제곱을 4라고 들... 아니, 얘 너무 쉬운데? 아, 쏘리. 한 번만 바꿀게. 찍찍 긋고 하셔도 돼요. x 4제곱 더하기 4는 0이라고 할게. 내가 잘못 썼어. 쏘리. 부호를 잘못 썼어.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딱 임팩트가 있지 않아, 이미? 이게 보기차식이라는 느낌이 들어? 거기다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안 주고 우리 눈앞에 이렇게 줬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니네 여기서 튀기기만 하기 바쁘지 않아? 그치?
x에다 대입하기만 바쁘잖아. x제곱이 뭐면 되거든? 뿔마 2i면 되거든. 근데 이게 아니어도 혼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2인가? 루트 2인가? 마이너스 나와서 안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넘어간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자, 우리는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이 친구나 이 친구를 보고서 보기차식이라는 느낌을 받는 게 첫 번째 과제야. 이게 어려워. 근데 그것만 받으면은 문제를 풀이 방법은 끝났어요. 얘도 보기차식이라는 거 하나만. 시험 출제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편이고 전에도 얘기했잖아. 보기차식인데 인수분해가 되는 걸 주겠냐는 거야. 그거 나오면 진짜 개짜증나지. 열심히 뒤에 거 다 해놨는데 나머지는 배점 높은 건 안 나왔단 얘기거든. 안 나와 어차피 그런 거는. 자, 보기차식이에요. 갑니다. 어떻게 할 거야? 치환을 할 거고요. 그리고서 가운데 있는 친구를 뒤쪽으로 옮기기로 했죠. 근데 옮길 게 없을 뿐인 거야. 그리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 돼.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플러스 4a 또는 마이너스 4a. 근데 아까 합차가 된다고 했으니까 기왕이면 4a가 있고 뒤쪽은 4a가 빠지면 돼요. 그럼 앞에가 뭐가 됐어? 완전 제곱식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 뒤쪽은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여기가 x제곱이니까 2x의 전체 제곱이 되었어요. 이제 보이나요? 모양 다시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더니 빡! 계산 합차.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끝. 마찬가지 얘네들도 지금 허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사실상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문제풀이 형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자, 인수분해 파트에서 제대로 암기가 되었으면은 얘를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그 아이디어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공부할 이유는 없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를 되게 즐겨 하는데 인수분해 말고는 안 보여? 안 보이죠? 인수분해 말고는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연산을 하는 과정이 없어. 여기 쪽도 마찬가지야. 하나하나 동작을 뜯어보면은 상당히 쉬운 요소들을 받을 수 있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까지. 자, 그리고 얘보다 (714) 먼저 할게요. (3번) 부차식의 인수 분해 인수 정리편입니다. 자, 아까는 식 자체를 보고서 바로바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형태를 보여줬었는데 요번에 이야기하는 친구에서는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인수정리는 이걸 얘기를 해요. 자, 안 쓰셔도 되는 사람은 안 쓰셔도 돼요. 인수정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여기 식이 있을 때 얘를 인수분해하고 싶어. 2차니까 쉽게 되지만 x에다가 근데 제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더니 1도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되면서 0이 돼. 근데 숫자를 대입했더니 0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 친구가 이 숫자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x 더하기 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 이게 인수정리의 대목이었어요. 됐죠? 됐죠? 뭐 쓰고 있었어? 좀 생각해 해도 돼. 저걸로 쓸게 그냥. 얘로 그냥 갖다가 쓸까? 자, 이걸로 쓸게. 뭘 써도 상관없지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의심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자, 잘 들어. 말이 더 중요해요. 의심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일단은 기본은 얘야. 지금 몇 차? 뭐야 이거? 얘 뭐야?
3차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보는 게 일단 1순위여야 돼. 그리고 3차 방정식보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 어려운 건 없어. 4차 방정식 이런 거 없어. 5차 방정식 이런 거 없다고. 3차 방정식이 제일 어려운 상태야. 그리고 함수 형태도 3차 함수까지밖에 없어. 그렇게 끝이 멀지 않았다니까, 생각하는 것보다. 근데 2차도 제대로 못 다뤄서 문제가 되는 것 뿐이라는 거야. 3차도 봤어. 3차 못 다뤄. 그러니까 하나 내려줘야 돼, 무조건. 자, 가봅시다.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푸는 방법 어떻게 해줘요? 첫 번째, x자리에 알파를 대입해서 식의 결과가 0이 되는 알파 값을 찾아줍니다. 그럼 두 번째 주어진 식은 x 빼기 알파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때 알파를 잡는 기술이 하나가 있어요. 했었는데 기억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남자리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입니다. 근데 이거 뭐 연산하는 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거 다 써있어 책에. 이걸 대가리에 집어넣는 게 중요하지. 응? 집어넣으면 돼. 아 근데 쌤 저 이거 다 외우고 왔다. 네가 막 하도 개 지랄을 해서 외우고 왔다. 근데 못하겠다. 근데 3분 4분이면 돼. 외우고 있는 기준으로 문제를 보고 풀게 해주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머릿속에 못 가지고 다니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야. 두 개. 얘를 안 갖고 다니는 거. 두 번째, 얘를 쳐다보지 않는 거. 얘 안 쳐다보는 거 내가 어떻게 합니까? 뭐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이 친구에 대해서 대입을 할 건데, 그러니까 고차식의 3차 방정식의 형태니까 대입해서 인수분해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얘도 알겠는데 근데 얘보다도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야. 그 알파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이렇게 대입해 보시면 된다는 거. 실제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마이너스 2 더하기 k 마이너스 k 더하기 2 더하기 2는 0이 되겠죠. 그래서 날아가는 걸 봤더니 0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겠고, 그리고 x에다 1을 대입을 했더니 이거 안 풀리는 문제네. 황금 문제네. 1을 대입을 했더니 2 더하기 k 더하기 k 빼기 2 더하기 2가 되겠죠. 요거 미안한데 문제 한 번만 고칠게.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깔끔하게 쓰고 싶었겠지만 미안해. 내가 잘못한 거야. 요걸로까지 올게. 요걸로 풀게요. 자, 그래서 다시 1을 대입을 했더니 식이 2-1 빼기 3 더하기 2는 0이라는 식이 발생을 하면서 얘는 1을 대입했더니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x 빼기 1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상태라. 됐죠? 그리고 방금 여기에서 자, 많이 중요해. 지금 실제로 풀 때는 전혀 영향력이 없는데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 방금 여기에서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돼서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설정한 게 두 번째 시간에 했던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파트예요. 근데 그게 거기 부분이 이런 느낌이었고 이것 때문에 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연계 과정이 필요해. 같은 중간고사 범위가 아니야. 여긴 기말고사 범위야. 중간고사 범위는 중간고사 범위대로 따로 있단 말이야. 근데 연결이 된다는 게 무서운 거고 사실. 자, 여기서 잘 봐. 촬영해주고 있으니까 여기 부분 좀 신경 많이 쓰셔야 되는 게 오래 걸려. 근데
자, 왜 오래 걸리는지 보여줄게. 여기서 조립제법을 못 벗어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지금도 그렇지 조립제법을 해야 돼. 자, 왜냐면은 얘로 나눠 떨어진다는 건 여기에서의 조각이었잖아. 이제 조립제법 해볼게요. 2, 마1, 마3, 2, 뿅뿅, 1, 내려, 2, 2는 2, 뿅, 1, 1은 1. 근데 안 써도 돼. 뭘 써?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 안 나왔으면, 여기 안 나올 수도 있잖아, 하다 보면은. 잘못 난 거지. 얘를 잘못했거나. 그쵸? 그래, 정리는 이렇게 나왔어요.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나왔단 말이야. 됐죠? 근데 저 조립제법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럼 직접 나눴어야지. 얘를 얘로 나눠주면 됐겠지.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여러분이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전개 과정입니다. 되나? 자, 생각해봐. 지금 여기 보이는 3차식을 1차식으로 묶어준 상태잖아. 그럼 여기는 몇 차야? 2차죠. 됐죠? 2차야.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뭐여야 돼? 왜? 얘랑 얘랑 곱해서 얘를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는 앞에 대가리가 2x 제곱일 수밖에 없지 않아? 그죠? 그게 아니면 얘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그러면은 두 번째로 작업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이 곱해봐. 그럼 일단 뭐야? 마이너스 2x 제곱일 거고 여기 분명히 x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곱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2x 제곱인데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려면은 하나를 깎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여야 돼? 플러스 1이어야 돼. 됐어요? 아, 그럼 한 번 더 하면 되는군요. 바보야? 상수가 뭔데? 상수는 유일하게 이거밖에 안 되잖아. 대가리 맨 끝에가 뭐여야 돼? 1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 쓰는 시간에 끝나. 여기가 최종 여러분들이 도착해야 되는 형태거든요. 근데 조립제법 완전 다 족밥이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절대 아니야. 다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얘가 빠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 뿐인 거야. 얘 나 안 써. 나 솔직히 안 써. 니네 보여주려고 쓰는 것 뿐이야. 1학년 3월달 들어간 이후로도 조립제법 쓰는 경우 거의 없어 나는. 근데 문제는 할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내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분수 통분 요즘 써? 쓸 일이 뭐가 있어. 근데 할 줄은 알잖아. 그지? 그런 느낌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더 풍부한 풀이가 가능해. 왜 이걸 썼는지가 느껴지는 것이고. 자,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현재 당연히 방정식이야. 방정식. 그럼 뭐 해줘야 돼? 근을 구해야 돼. 근데 여기가 x는 1이 나왔어. 자, 여기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지난 시간에도 보여줬지만 자, 여기 뭐가 나왔어? 2x 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이지. 지지난 시간에도 방정식 부분 할 때 얘기했지만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 방법은 딱 세 가지거든. 1번 근의 공식, 2번 판별식, 3번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딱 세 개 파트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밑에 볼 시간 없을 거야. 한 번이라도 더 봐. 나를 보든 얘를 보든. 지금 우리는 근을 구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해야지. 어떻게? 근의 공식 써야 돼. x는 a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플러스네요. 플러스 4, 4, 16, 17이 되겠네. 끝. 그래서 근을 구해내야지. 근데 다들 여기서 멈춰선단 말이야. 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초등학생도 아니잖아. 그지?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순간에서 인수분해가 막히는 요소가 아니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4번입니다. 아니 근데 왜 저거를 바꿔서 해줬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어야 돼. 대칭형이. 대칭형. 미안해. 그지 같아서. 방금 3번에서의 개념이 쏙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쏙 들어가 있어야 돼. 자, 일단은 몇 차 방정식이에요?
4차죠. 근데 4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고차 방정식으로 일단 분류를 해야 되니까 숫자를 대입해서 식이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돼. 맞죠? 맞죠? 근데 대입하는 기준이 뭐라고 했어? 뿔마 대가리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약수분의 얘 약수인 거야. 근데 앞뒤에 대가리가 모두 다 뭐야? 1이잖아. 모두 다 1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 아니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플러스 1 넣으면 되겠어?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이라도 한번 넣어보자. 근데 홀수 차수가 여기밖에 없잖아? 그럼 마이너스 10일 거야? 돼? 안 되지. 그럼 아까 세웠던 뿔마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라고 하는 개념을 날려버렸잖아 지금. 그죠? 날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고차식의 인수분해로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디 봐. 여기 봐. 얘 한 번이라도 더 봐. 자, 근데 이름이 뭐라고 했어? 대칭형이라고 했잖아. 그 이름으로 자세히 보니까 6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개수가 그리고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의 개수가 같은 상태인 걸 볼 수 있겠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 쓰셔도 되고요. 우리 얘를 제곱하면 뭐였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였죠. 이런 공식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 친구들도 가볍게 불러오도록 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졸리면 세수를 하고는가 물을 마시든가 했어요. 그럼 x제곱으로 나누시면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더하기 x분의 5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0까지 정리가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좀 예쁘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는 거야.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때 x 더하기 x분의 1을 a로 치환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시 현재 x 더하기 x분의 1을 a로 치환했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이 모양이 나오면 일단 얘를 뭐 하는 걸로 이제까지 양변을 제곱했죠. 근데 얘를 제곱하면 뭐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만 나와? 2가 나오죠. 그러면서 반대쪽은 a제곱이니까 즉 얘는 2항 넘긴 거 생각해. a제곱 마이너스 2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볼게. 잘 봐. 처음 스타트했을 때 대칭형임을 알아보는 게 포인트 1번이었어요. 됐죠? 됐죠? 자, 두 번째는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눠서 여기까지 정리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됐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친구를 a로 치환을 할 건데 이 친구가 단순하게 a제곱만 되는 게 아니라 2가 넘어간 상수 2가 넘어간 6골까지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식 정리 다시 해보면은 a제곱 마이너스 2였고 여기는 5a였고 여기는 6이었으니까 정리 다시 여기까지 왔네. 뭘 쉬어? 인수분해 합시다. 됐죠? 근데 a를 그냥 냅둘 필요는 없지.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1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3은 0이 되겠죠.
자, 처음에 양변을 x제곱을 나눠줬었는데 이번엔 양변에다가 x제곱을 곱해주도록 해볼게요. 그럼 x를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니까 식의 형태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여기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은 0까지. 지금은 여기까지. 됐죠? 근데 지금 그냥 우리가 봐도 복잡하지 확실히. 뭐가 이것저것 막 껴있잖아. 근데 어려운 게 연산을 하는 과정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언제 어떤 과정에서 쓰냐야. 근데 여기서 그지 같은 건 이거 저 문제를 가지고서 얘를 풀 때까지 어차피 이거 객관식 문제거든. 객관식 문제거든. 근데 얘를 푸는데 최종 형태는 한 15초 정도면 풀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는 15초가 훨씬 넘게 걸릴 수밖에 없잖아. 근데 여러분은 일단은 이걸 입혀야 돼. 왜? 본인이 이 형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 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리를 했을 때 얘를 되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시간이 어떻게 걸리더라도 얘한테 x 곱해야 되는 x제곱인데 x 하나는 여기다가 곱한 거고 x 하나는 여기다 곱한 거야. 됐죠? 자, 이거는 보기만 해요. 자, 보기만 해요. 자, 할 거야. 나중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빠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아. 어디를 가도 얘를 가지고 적재적소에 정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자, 빠른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 지금 얘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대칭형 형태잖아. 그쵸? 자,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정리가 되면은 앞뒤 대가리가 무조건 개수가 1일 수밖에 없어. 여기도. 이게 최종 형태야. 근데 저거 안 적어도 상관없어. 적으려면 적는데 중요한 거는 얘가 중요해. 저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좀 사기꾼 같은 놈들이 야, 이거 이렇게 푸는 미친놈들 없다고, 바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사고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필요한 게 아니야. 사실 현실적으로 얘를 푸는 과정이 익숙해져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근데 봐봐, 아까 한 거랑 비슷해. x 만들려면은 얘랑 얘랑 곱하는 거밖에 없잖아. 그럼 뭐야? a 더하기 b가 무조건 마이너스 4야. x제곱을 만들려면은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야 되니까 2에다가 ab가 붙어. 그럼 여기가 2죠. 그럼 넘어가면은 ab가 그냥 무조건 0이야. 근데 a랑 b 하나는, 둘 중에 하나는 0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가 마이너스 4겠네.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고 얘가 0이면 돼. 끝. 그래서 몇 초 안 걸려. 좀 더 자리 잡으면 더 빨리 걸리고. 근데 그래서 경고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미 이 과정이 먼저 필요해. 우리는 아직 입학도 안 했잖아. 그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시다는 거. 그래서 4번이었습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3차 방정식입니다. 자, 2차 방정식 이상의 3차 방정식은 분명히 안 쓴다고 이야기는 했었는데 3차 방정식을 일단 일반화시키면 ax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cx 더하기 d는 0이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용 퍼센트는 한 2, 3%밖에 안 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근데 그 2, 3%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문제의 정말 일부 조금밖에 안 건드려. 근데 얘가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상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엄청 잔인한 단원이기는 해. 그러니까 방학 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줄 때도 결국은 모든 과정들에 다
포커스는 다 1학년 거에 맞춰져 있어요. 무조건. 자, 봐봐. 갑니다. 여기서 세 근을 자 알파, 베타, 그리고 알자를 조금 꽈서 감마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알파, 베타는 좀 많이 나왔죠, 최근에. 근데 얘를 이제 감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문자고요. 그리스 알파벳이고 좀 이따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자, 이따 갑시다.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세 근의 합. 여기 쓸 거야. 세 근의 곱의 합. 세 근의 곱. 아유씨, 미쳤나. 우리 원래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외웠을 때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 외웠던 부분들처럼 세 근의 합은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또한 곱의 합의 형태는 a분의 c입니다. 그러니까 a, b, c, d가 순서대로 나오는데 부호는 뿔마뿔마 바뀌면서 나온다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바로 3차 방정식의 작성입니다. 좀 팔 좀 아플 거야. 여기 어쩔 수 없어. 여기 안 끊으면 뒤쪽이 너무 애매해져서 하나까지 더 들어가야 돼.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이고 x 세제곱의 개수가 a인 3차 방정식은 바로 할게요. a 괄호 열고 x 세제곱 마이너스 세 근의 합 플러스 세근의 곱의 합 플러스 마이너스 세근의 곱는 0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 그냥 완전히 다이렉트로 외운 다음에 파생되는 문제까지 다 훑어서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 더 남았어. 최근에 곱해 마이너스하고 괄호가 이거? 마이너스인데 그냥 뭉친 거야. 여기는 괄호 두 개. 여기 처음에 괄호 시작했어. 근데 말이 6개지. 솔직히 그 보기차식에서 추가됐던 그 부분도 인식만 하면 되는 거고 고차 방정식도 이미 다 똑같은 형태인 것이고 그럼 사실상 대칭형이랑 이 친구밖에 새로운 과정은 없어. 그래 보이지? 그죠? 자
그리고 요즘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자 봐봐, 얘기를 이렇게 해볼게. 만년고 기준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만년고가 이제까지는 항상 여기까지가 시험범위거나 어떤 해는 선생님이 좀 빡세게 나가면은 요 유형을 넣었었어. 요거까지 시험범위였거든. 중간고사 시험범위가 딱 여기까지 아니면은 이 전 유형까지 이 한 문제로 갈라졌었어.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였어. 서구나 중여도 마찬가지 다 같은 형태였단 말이야. 근데 요즘 트렌드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여기까지 나갔어. 페이지도 봐봐. 96쪽이잖아. 근데 전체 페이지가 195니까 대략 맞잖아. 반절 짝 잡으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했잖아. 거기까지만 시험 범위를 끊어버려. 왜? 딱 느낌이 오지 않아? 그래야 인수분해를 2번 하는 거야. 시험 범위에서. 그러니까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 오늘 했던 내용이 사실 두 번째 시간에 했던 인수분해에서 적었던 과정이랑 똑같잖아 사실은. 근데 그거를 2번을 연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가 거기 앞에를 잘라버리는 걸로 바뀌었어. 한 2년 3년밖에 안 됐어 사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도 내년에 입학을 해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차라리 여기까지 오는 게 운이 좋다는 거야. 뒤쪽 범위가 나가면은 우리 다른 부분을 난 케어를 하면 되거든. 대신 이제 뒤쪽이 좀 더 어려워지겠지만, 근데 요즘 트렌드는 어쨌건 간에 이 고차 방정식을 기말고사로 넣어버리면서 여기까지 나왔고, 예전에는 여기냐 여기냐를 갈랐어. 근데 왜 하필 얘를 가지고서 왜 얘가 좀 다 지랄인 거냐고. 여기냐 여기냐. 얘는 중간 기말 할 것 없이 범위에만 채택이 되면 무조건 나와. 100% 출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게. 6번이고요. 얘는 헉은 W 모양으로 쓰시면 되고, 좀 둥글둥글하게 읽을 때 우리는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뒤쪽으로 나오는 과정들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힘들고 좀 약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오늘 내가 하는 설명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현재가 아니야. 항상 수학이 무서운 이유, 그리고 수학을 개중에서 좋아하는 학생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 누적치 때문이거든. 할만하거든. 지는 누적을 시켜놨으니까. 그러니까 누적이 안 되니까 힘들다는 것뿐이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차피 여기서 안 되는 포인트를 다시 또 할 때를 대비해서 가지고 가자는 거지. 자, 문제 줘볼게. 2번 풀어줄게요. x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 하나 쓰고서 한 번 파트 끝나고서 일단 좀 쉽게 자, 갈게요. 자, 1번입니다. 자, 근데 한 허근이고 나발이고 간에 한근이라며 뭐 해줘? 근이 주어졌어. 뭐 해줘?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했더니 어떻게 돼? 오메가의 세제곱은 1입니다. 얘는 무슨 역할을 해요? 얘는 차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눈앞에 오메가의 1100제곱이 나왔어. 그럼 100을 3으로 나눠줬더니 33개가 있고 하나가 있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서 어차피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라면 그러니까 차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됐죠? 1바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일단 좋아. 근데 얘를 가지고서 좀 방정식답게 풀어보자. 2번째 과정이에요. 넘겼더니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정리가 되겠죠. 그때 우리 눈앞에 이 공식이 생각이 나네. 얘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 곱하기, 이거 몇 번 공식이었어? 2번이었습니다. 근데 a와 b 자리에 만약에 x와 1이 주어졌다면은
공식은 이런 정리가 가능했겠죠. 초반에 곱셈 공식 종류 중에 하나죠. 됐죠?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편이고, 자, 잘 봐. 되게 많이 만나볼 거거든.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중반까지 만나보다가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그 뒤로 못 만나. 만나볼래? 만나볼 수가 없어. 자, 봐봐요. 이 식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얘는 무조건 허근을 갖습니다. 근데 얘가 허근을 갖는지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해? 한 별씩이 필요하죠. b제곱 마이너스 4. 이미 음수가 됐죠. 자, 됐죠. 자, 다시 자리로 올게요. 자, 왔습니다. 자,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정리하면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까지 만들어지겠죠. 됐죠? 아! 미안. 방정식이 그럼 여기 됐네! 이 오메가가 1이네. 맞아? 오메가가 1 아니야? 여기 1 있잖아. 오메가가 1 아니야? 문제가 되는 게 뭔데? 아니야.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야. 눈가를 빨리빨리 돌려봐. 오메가가 1이면 안 돼? 돼? 얘 봐봤자 소용없다니까. 뚫어지지 않아 얘는. 눈가를 빨리빨리 돌려. 왜 안 돼? 어? 허근이잖아. 애시당초 허근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랑은 상관이 없는 친구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메가는 어디 출신이야? 여기 출신인 거죠. 즉 오메가라고 하는 친구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한근이었던 거야. 얘의 한근이었다고. 자, 이제 두 번째 찐 두 번째 나옵니다. 얘의 한근이었으니까 뭐 해줘? 대입해줘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이 친구는 대부분의 얘가 메인이야. 얘가 메인. 메인까지 쓸 건 없긴 한데 일단 메인이긴 해. 됐죠? 굳이 메인까지 쓰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뭐 한 거야? 얘? 예. 쓰지 말라고. 이씨, 메인이라고. 위에요, 위에. 이거? 아니, 그 밑에요. 이거? 한근. 아, 마음이 급해서 그래. 빨리. 됐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이는 거 그대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 한근이 오메가였던 거잖아. 그죠? 근데 한근이 오메가인데 얘가 분명히 허근이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배웠는데 얘 말고 다른 한근은 뭘까? 얘가 오메가가 한근이라. 그럼 나머지 한근은 이 친구의 짝꿍 오메가의 위에 마이너스 붙은 거 뭐라고 했어요? 혈내입니다. 됐죠? 그럼 근이 몇 개 발생했슈? 근이 몇 개 발생했어? 아니 아까 1은 쌩까 여기 허근 얘기하고 있는데 왜 1이 껴? 아끼는 데 없어. 두 개가 발생했잖아. 두 개 나왔으니까 뭐 해줘? 두 근이 나왔네요. 뭐 해줘요? 근각의 쓰시면 됩니다. 카운터 펀치가 왼쪽 오른쪽 왔다가 막 뒤지고 볶고 막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가 탄탄하지 않으면 힘들어.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거 1월달까지 완벽하게 자리 잡으라는 게 아니야. 12월달까지 자리 잡으라는 게 아니야. 3월달까지야. 3월달에 어차피 다시 처음부터 한번 다 전체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앞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만약에 봐봐. 오메가를 모른다.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건 안 되지. 근데 이건 안 되지. 근데 이건 안 되지. 얘도 안 되지. 한근이 나왔는데 대입을 안 한다? 이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가야 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기본치예요. 우선은 뭐를 하든 간에.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가 뭐 시간이 어쩔 수가 없는 게 완전 한 10분 정도는 못 쉬고 조금만 쉴게요. 일단. 왜 그래 오늘? 요? 애석하게도 다 풀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예제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좀 빨리 풀게요. 조금만 빨리 풀게. 그러니까 지금 적어준 것 중에 내가 이렇게 딱 얘기하고 싶어. 제일 그지 같은 거 하나만 완벽하게 외워. 하나만. 대칭형이든 오메가든 간에 하나만 정리하라고 해. 그 대신 기억은 해야지. 아, 이런 게 앞에서 필요하구나. 대칭형 같은 경우도 x 더하기 x분의 1에 대한 거듭제곱 형태가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받았잖아, 분명히. 자, 700번부터 가봅시다. 예제 유형 1번 700번입니다. 자, 다른 게 아닙니다. 푸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문제 봤더니 뭐예요? 일단 3차 방정식이네. 숫자 대입하려고 봤는데 처음에 그래야 돼. 3차 방정식이니까 숫자를 대입하려고 했었어야 된다고. 근데 대입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 왜? 인수분해가 되거든. x제곱 묶이면서 정리, 여기도 마이너스 4 묶으면서 x 빼기 1, x 빼기 1 묶이면서 합차까지 정리, 빠바바바바바 정리가 되겠고, 만족한 x값 잡아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패스할게요. 자, 이 친구는 치환 형태로 정리를 해주는 문제가 되겠죠. 가운데 그러니까 그대로 보이는 똑같은 친구로 치환이 가능하겠고 4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정리가 되니까 문제 깔끔하게 정리를 했더니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지겠죠. 마이너스 3. 자, 근데 뒤쪽에 있는 x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1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그나마 얘는 객관식이니까 근해 공식 쓴다는 느낌이라도 받지만 여기서 이미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써서 만족하는 x값을 구하셔야 하고, 문제 처음에 봤을 때 전후의 문제들과 다르게 실근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도 약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의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0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해 공식을 그대로 써주면은 b'이 마이너스 1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계산했더니 1 뿔마 마이너스 3 루트 3i가 발생하겠죠.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보기차식의 형태입니다. 친절하게 다 정리해놨기 때문에 여러 개 풀어서 넘어갈게요. 마찬가지 대칭형 형태입니다. 자, 지금 위쪽에 봐도 이런 식으로 표기를 정리를 해주는데 내가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편 중에 하나인데 센 교재, 특히나 이제 신사고 교재 사용을 할 때는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절대 이 위에 걸 보고 하면 안 돼. 이 위에 거를 보고 하는 것만큼 멍청한 게 없는 게 내 머릿속에 없으니까 이걸 보고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먼저 공부를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외우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풀이는 아까 해준 과정이라서 생략할게요. 714부터 가도록 합시다. 자, 문제 그대로 3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한근이 1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근이 나왔으니까 뭐 해줘요? 대입해 줍시다. x자리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2 더하기 k 더하기 k 마이너스 2 더하기 2는 0이 되겠고 2 다 날라가니까 2k 더하기 2가 0이므로 만족하는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제발 식 한 번 더 보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일단. 근데 여기서 세상 제일 멍청한 짓을 해볼게. 자, 한다. 자, 이제 뭐야? 마이너스를 대입하는 거야. 마이너스 2 빼기 1. 왜 이게 멍청한 짓일까? 알파 플러스 베타. 이미 처음에 한근이 주어졌잖아. 한근이 이미 나온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이미 x 빼기 1로 나눠 떨어지는 거는 이미 가정해놓고 들어간 거잖아. 그쵸? 그리고 여기서 조립제법을 쓰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요. 그것도 아까 설명했던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었으니까 따로 이야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까지 와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를 만족하는 두근이 알파와 베타인 건데 원하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정답 4번이 되겠죠.
자, 718번입니다. 아이, 그럼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여기서 많이들 막혀. 별거 아니거든 사실. 자, 봐봐. 일단 테마가 뭐야? 3차 방정식이야. 9차 방정식이라는 거지. 9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기로 했어? 인수분해가 바로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걸 가늠하기 위해 어떻게 해줘야 돼? 2차 만 그게 2차를 어떻게 만들 건데? 아니지. 우리가 9차 방정식의 풀이법을 두 가지로 분리했잖아. 인수분해를 하든가. 인수분해 바로 할 수 있겠어? 그거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대입해봐야지 숫자를. 응? 숫자를 대입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하자는 거잖아.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해본다는 가장 편한 방법이라는 거지. 근데 대입해보는 순서는 뭐라고 했어요? 1. 근데 마이너스 1, 1. 왜냐면은 왜 마이너스 1부터 대입을 하라고 하냐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서 1은 자동으로 걸러져.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넣는 게 편하기는 해. 그럼 넣어보자 일단. 마이너스 1 넣었잖아. 근데 이걸 못해 여러분들. 왜? 이유는 간단해. K가 있거든. 그 단순해. 그냥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이 못한다는 거야. K가 있으니까 나는 못한다. 왜? 평상시에 보던 거랑 다르게 생겼거든. 근데 여기까지를 생각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3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은 숫자를 대입하는 거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대로 대입을 했더니 인수분해가 되네요. 됐죠? 자, 여기는 우리가 특별히 조립제법을 때려봅시다. 됐죠? 좀 여담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인 게 초등학교의 과정은 숫자를 가지고 연산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중학교의 과정은 숫자를 가지고 시계 형태에 일단 더 들어가 있는 걸 가지고 약간 연습을 했다면 뭐 비제곱 마이너스 4ac를 쓰든 근해 공식을 쓰든 고등학교 과정은 우리가 원래 할 줄 아는 거에서의 그 숫자 개념들이 문자로 바뀌어져 있는 것 뿐이야. 이걸 어려워해. 이걸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실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원칙대로만 하자. 자, 개수 불러요. 앞에부터. 1, 마3, K 빼기 4, K. 그리고 우리는 숫자 뭐를 대입했더니 0이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 쓰고 어떻게 할 거야? 내려. 1, 마 1, 내려. 마이너스 4, 4, K, 마이너스 K, 합 0이 되겠죠. 0은 확인하셔야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어찌어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갑니다. 내가 뭐 여러 번 얘기해봤자 소용없지 사실. 지금 바로 하는 스킬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도 사용을 해요. 자, 간다. 주어진 문제가 그래서 뭐래? 어떻대 그래서? 근이 모두 실수래. 그럼 자 이제 검사를 해봅시다. 자, 삑 너 걸렸어. 자, 이게 문제 돼? 근이 뭐야? 마이너스를 일단 가져갔잖아. 그럼 넣어봅시다. 너 삑 얘 문제 돼? 문제 되는지 모르지. 근데 얘가 어떤 상태여야 돼? 다시 깔끔하게 써고 얘기합시다. 얘가 이 방정식이 어떤 상태여야 돼? 판별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앞에 말이 뭐라고 해줘야 돼? 얘가 근이 모두 실수여야 되겠죠. 그지?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 3배씩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어때야 돼? 왜 같아도 돼? 잘 봐. 왜 같아도 돼? 아, 왜 여기 불판? 왜 같아도 돼? 왜 같아도 되는 거야? 바로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봐봐. 근이 모두 실수가 된다고 했지 달라야 한다는 건 아니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키워드대로 움직이자는 거야. 아까 지금 대답이 나왔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요? 작아요? 그렇게 따라가는 순간 실수가 나온다는 거야. 한 단계가 더 있어야 돼. 그 장치가 필요하다고. 그게 근이 모두 실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정리가 되겠죠. 까지.
활용 부분을 읽고 풀어주시고 725번은 X 칠게요. 교육과정에서 삭제됐습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는 게 옛날 버전이라서 그래. 근데 이 버전이 더 훑기가 더 좋아. 요즘 나온 게 좀 안 좋아서 좀 더 축소돼서 내가 이거 쓰는 거거든. 뭐라고? 못 빼냐고? 725번 빼라고.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빼셔도 돼. 3학년들도 안 해줘. 26번 할게요. 자, 아까 썼던 공식 소개 안 합니다. 시간 많이 썼기 때문에. 자, 가볼게요.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뭐를? 세근을. 근관계수의 관계 쓰도록 합시다. 세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세근의 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a분의 c. 마지막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까지. 자,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원하는 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근데 앞쪽에서 곱셈 공식 변형하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변형하는 공식에 집착하지 말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던 대로 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전체 제곱은 불러요. 제곱. 늦어도 빨리 불러 빨리. 감마 제곱 더하기 안 들려도 불러. 니네가 알잖아. 자기가 한 번이라도 대답을 해야 돼. 왜 끊어? 그냥 다 해. 근데 얘가 뭐였어요? 마이너스였으니까 좌변은 4. 얘가 뭐였어요? 마이너스였으니까 넘어가면 14가 되겠죠. (731번입니다) 자, 세근의 비가 1대 2대 3이다. 그럼 한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이 2알파면 다른 한 근은 3알파가 되겠죠. 근관계수의 관계 또 쓰시면 됩니다. 패스할게요. 자, 731번 똑같이 세근의 형태가 나와졌습니다. 지금 당장 외우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갔으면 좋겠는 게 써볼게. 통분한 거야. 정도까지. 실제로 통분하려면은 최소 공배수가 어차피 다 곱한 상태니까 알파, 베타, 감마일 것이고 그러면은 위쪽에 두 개씩 짝지어야 되니까 이런 느낌. 여기는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하나씩 정리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얘는 외운다라고 하는 느낌보다 약간 그 맥락이랑 비슷해. 여러분들이 얘가 아이고 얘 말고 얘로 해보자. 얘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는 게 꼭 외우는 게 아니더라도 통분을 하려고 들어갔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연산이 가능하잖아. 그지? 그런 느낌이라고 해석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도 공식에서 적어줬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일단 세근의 합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는 a분의 c. 곱인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까지. 근데 여기서 아까 공식에 적어줬던 게 세근이 뭐일 때 x세제곱의 개수가 몇인 3차 방정식은 맨 앞에 달걀이 달고서 마이너스 합 x제곱 플러스 곱의 합 x 마이너스 곱의 형태였거든요. 아까 써준 공식이야. 대충 쓴 거고. 근데 세근이 지금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니까 일단 합을 해주면은 안 쓰고 생각해보... 쓸게 나는. 여러분 안 쓰셔도 되고. 합하면은 이 친구인 거니까 통분이 되면은 이 상태에서 두 개 짝지어질 거고
그럼 얘분의 마이너스 1분의 고배합. 그럼 여기 자리가 플러스 2겠죠. 됐죠? 그럼 기본적으로 나온 보기에서 잡을 수 있는 게 어차피 뭐밖에 안 돼? 3번밖에 안 되겠네. 나머지도 끼워 맞추면 되겠지만 여기는 고배합이었으니까 곱하고 정리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분의 합의 형태가 되겠고, 뭐 하는 거는 정리는 알아서 따라오시면 되는데, 해보시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거 미친 듯이 써야 돼. 알파 베타 감마 엄청 써야 돼. 근데 지난 시간에도 2차 함수 최대 최소 하면서 그래프 엄청 그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근데 이걸 안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시험장에 가서 이걸 쓰고 있는 꼴이 나와야 돼. 이게 엄청 위험한 거거든. 시험 보러 가가지고 시간 없어서 내가 풀지 안 풀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시험 가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이걸 얘네들이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 이러고 있다? 끝났지 뭐 사실. 그래서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거. 737번 좀 어려울 겁니다. 다른 것도 어려운 거 많을 거예요, 이번 거. 738번은 내용은 안 어려운데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 빠르게 가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이런 식으로 편례를 유발하는 근이 나왔다. 그럼 다른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입니다. 됐죠? 그리고 다른 한 근은 알파입니다. 그래서 근을 몇 개를 만들어 버려? 3개를 만들어 버려. 그렇게 한 다음에 합, 고배합, 곱 중에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게 주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얘 곱하기 얘 하면 몇이야?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거는 연습시켜달라고 한번 요청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마이너스 1이 바로 등장을 하셔야 돼. 일단 세근의 곱으로 가볼게요.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1 빼기 루트 2 곱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2. 그럼 알파가 그대로 2가 되겠죠? 그럼 한 근이 2가 남았네. 됐죠? 그럼 이제 합으로 가보자. 합이 제일 쉽잖아. 셋 다 더했더니 몇이야? 4네요. 그럼 세근의 합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였으니까 마이너스 a가 4네. 그럼 a가 뭐야? 마이너스 4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겠죠. 자, 긴장하고 잘 봐. b는 어떻게 구할 거야? 뭐 해준대? 곱의 합? 그죠? 자, 일단 풀어볼게. 곱의 합으로. 자, 풀어볼게. 자, 이제 a라고 하는 친구가 곱의 합으로 푸는 거야. 곱의 합은 2 곱하기 1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2 곱하기 1 빼기 루트 2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1 빼기 루트 2를 계산한 게 a분의 c였으니까 얘가 b다. 3이 되겠죠?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가 그런 느낌을 보여준 거야. 여기서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야 현재? 하나. b 하나죠.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미 근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됐죠? 두 개 다 생각하셔야 저걸 쓸 수 있다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여기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1월달로 미루더라도 742번 가볼게. 필요한 것만 쓸게요. 여기서는. 자, 일단은 공식이 여기서 오메가에서 발생하는 게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정리가 되면은 초고 난이도 문제 하나를 더 가지고 가야 되거든. 그건 그 뒤에 이야기고, 일단 가볼게. 한 화근이니까 오메가 먼저 대입을 해. 그리고 얘는 무슨 역할을 한다? 차수를 낮춰줘요. 그럼 몇 차 이상인 것만 줘줘? 3차가 이상 올라가야 되겠지. 근데 10차가 있네.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돼? 오메가의 10개짜리는 오메가의 3개짜리가 3개 들어있고 하나가 있겠죠. 근데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그대로 식정리가 여기까지 와지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차수 낮추기는 끝났습니다. 이게 1작업이어야 돼.
그럼 두 번째 작업에서는 1을 넘겨서 이 친구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진행을 해줍시다. 까지 만드시면 되겠고, 그럼 정리가 어떻게 돼? 여기서 0이 되는 x값이 1인 거는 셀까도 되겠죠.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메가는 이 친구의 근인 거고, 결국은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식까지 만들어집니다. 물어볼게요. 그럼 오메가 더하기 1이 뭐야? 마이너스 오메가. 여기 있는 친구에서 얘만 이항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이 연산 결과는 오메가 제곱분의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요.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1이 만들어지겠죠. 아니 켤레는 왜 안 쓰나요? 문제 안 나왔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죠? 옆에 솔직히 지금 재욱이랑 정인이랑 책상 그거 있어야 될 것 같아. 상관없지. 저거 현동이 거지 저거는. 그치. 옆에 고리만 있으면 괜찮지. 저건 답지는 저기 거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한 칸은 그냥 떼어버릴 거야 가지고 고민을 계속 하고 있거든. 아무튼